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전달드릴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인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AMD의 주가는 AI 관련 제품 발표 이후 최대 5.3% 하락하며 최근 한 달 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GSK는 판매가 중단된 속쓰림 약제인 잔탁이 암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기반한 소송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2024년 3분기 동안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중국 시장 실적은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과 소비자 수요 변화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온리펜스는 블룸버그 스크린타임 컨퍼런스에서 콘텐츠 영역과 수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이자 혼합 현실 헤드셋 개발을 이끈 댄 리치오가 2024년 10월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오픈 AI는 2029년까지 수익은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부 예측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로보택시 공개를 오늘 오전 11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인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21%,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0.14%,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0.05% 하락했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 전년 대비 2.4% 상승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3% 상승했으며 이는 예상치인 3.2%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000건 늘어 25만 8천 건을 기록하며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는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0.25% 인하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준 총재인 라파엘 보스틱은 11월 금리 인하를 보류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지만 뉴욕 연준의 존 윌리엄스와 시카고 연준 오스턴 굴스비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 은행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S&P 500 지수의 3분기 실적 성장률은 전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테슬라 로보택시는 한국 시간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AMD의 주가는 AI 관련 제품 발표 이후 최대 5.3% 하락하며 최근 한 달 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투자자들이 AMD의 AI 컴퓨팅에서의 성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단기적인 재무 전망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MI325X 프로세서를 공개하며 엔비디아의 H100을 능가할 수 있는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며 투자자들은 이달 말 발표될 AMD의 분기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AMD는 새로운 투린 기술 기반 서버 프로세서를 출시하며 인텔이 주도했던 시장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AMD는 이 시장에서 34%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인텔의 99% 점유율에서 크게 성장한 수치입니다. GSK 주가는 미국 소송에 대한 22억 달러의 합의 발표 후 6.5% 급등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판매가 중단된 속쓰림 약제인 잔탁이 암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이번 합의는 미국에서 대기 중이던 8만 건의 소송 중 93% 해결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금은 JP모건 예상치인 35억 달러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고 이는 시장의 기대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클레이즈는 이를 최상의 시나리오로 평가했습니다. GSK는 이번 합의로 3분기 실적에 18억 파운드의 비용을 기록할 예정이지만 핵심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SK는 합의에서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3분기 동안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중국 시장 실적은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과 소비자 수요 변화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GM은 중국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처음으로 휘발유 차량을 넘어섰습니다. GM은 42만 6천 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그중 53%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BMW는 3분기 동안 중국에서 전년 대비 30%의 판매 감소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4년 동안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BMW와 미니 브랜드의 판매는 고급 휘발유 차량 수요가 줄어들고 현지 전기차 브랜드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벤츠 역시 3분기 동안 중국에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특히 고가 모델인 S클래스와 마이바흐 차량의 수요가 약화되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리팬스는 2016년 설립 이후 콘텐츠 제작들에게 200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온리팬스는 광고나 고객 추적 없이 구독, 유료 시청, 팁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CEO 케일리 블레어는 블룸버그의 스크린타임 컨퍼런스에서 4억 명 이상의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사 수익의 절반 이상이 소액 결제에서 발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블레어는 사람들이 특정 제작자와 소통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료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리팬스는 2021년부터 뮤지션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성인 콘텐츠 외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이자 혼합 현실 헤드셋 개발을 이끈 댄 리치오가 2024년 10월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리치오는 26년 동안 애플에서 근무하며 아이폰 X과 같은 주요 제품 개발을 감독했습니다. 최근에는 비전 프로 헤드셋 프로젝트를 주도했으며 애플의 자율주행차 개발, 시도와 대형 텔레비전 개발 등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리치오는 2021년부터 하드웨어 부문에서 물러나면서 은퇴 준비를 해왔으며 MIT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공학 프로그램에 더 깊이 관여할 계획입니다. 그의 은퇴는 2019년 조너선 아이브의 퇴직 이후 애플 경영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많은 애플 고위 경영진들이 은퇴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전환을 의미합니다. 오픈 AI의 내부 예측에 따르면 오픈 AI는 2029년에 매출 1,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지만 2029년까지 수익은 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인포메이션에서 확인한 오픈 AI 재무 문서에 포함된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에 손실이 14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예상 손실의 3배에 해당합니다. 테슬라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로보택시 공개를 오늘 오전 11시에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경쟁사들과 달리 컴퓨터 비전과 엔드-투-엔드 머신 러닝에만 의존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저렴하고 단순하지만 2가지 주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엣지 케이스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둘째로 이 기술은 블랙박스처럼 작동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경쟁사들인 웨이모, GM의 크루즈, 아마존의 죽스는 추가적인 레이더와 라이다 센서 등을 사용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미 몇몇 도시에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중복 시스템 없이 더 저렴한 방식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는 도박을 벌이고 있지만 안전성과 규제 승인 측면에서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